네. 아, 들어오셨나요? 30분 지났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 회계 담당자 최혜령입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캡스톤 디자인 24년도 1학기 총 220팀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링크 사업단에서는 캡스톤 디자인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학생들 이제 캡스톤 디자인 예상 사용 기간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인데요. 그 월요일부터 6월 14일 금요일, 그러니까 기말고사 전까지 예산 사용 가능합니다. 다들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죠? 그 오픈 채팅방에 꼭 들어와 계셔야 되고요. 팀장 필수고, 그 다음에 그 만약에 팀장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팀원이 정산을 한다 하면은 회계 담당하는 팀원도 그 단톡방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캡스톤 디자인 비목별 지원금 을 말씀드리면요. 회의비는 말 그대로 식사, 카페, 다과를 회의비로 하고요. 재료비는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재료비, 교통비, 전문가 활용비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집행을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카드 결제와 계좌이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 결제는 그 팀원 개인 본인 카드가 아니고요. 그 캡스톤 전용 카드가 있습니다. 그걸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지수윤 학생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카드 결제는 캡스톤 디자인 전용 카드고요. 계좌이체 같은 경우에는 후지급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체는 2, 3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후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업체에 먼저 후지급 방식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전용 카드 돼요. 요게, 요 보시는 화면이 캡스톤 전용 카드인데요. 요게 공대와 융합 캡스톤은 링크 사업단 사무실에 오셔서 대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대 제외 단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과 사무실에서 빌리시면 되고요. 공대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단에 오셨을 때 팀명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융합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2분 반입니다. 3분 반입니다. 이렇게 분반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공대 제외 단과대학은 지도 교수님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대여 방문 시간입니다. 월에서 금 10시부터 5시까지고요.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니까 그 시간은 피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각 팀이 카드를 한 학기 동안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할 때마다 카드를 대여하시고 반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반납은 빠른 반납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첫 대여하셨을 때 먼저 분실 금지 서약서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여하시기 전에 교수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재료비와 회의비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회의비 같은 경우에는 지도 교수님의 구두 승인이 필요하고요.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도 교수님의 전자승인이 캡스톤 사이트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캡스톤 예산 사용 절차입니다. 회의비와 재료비로 간략하게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비는 지도 교수님의 구두 승인만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은 카드를 대여 반납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 후 3일 이내 활동 회의록과 정산 내역서를 캡스톤 사이트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비 같은 경우에 활동 회의록만 학생들이 작성을 해 놓는데요. 정산 내역서까지 꼭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요 두 개를 꼭 잊지 마세요. 그다음에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구매 신청서를 캡스톤 사이트에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전자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제 그 교수님께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교수님 승인해 주세요.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어 상태가 전자승인으로 바뀌었으면 만약에 카드를 현장 결제할 거다. 뭐 알파나 인쇄소를 갈 거다. 그러면은 카드 대여 시 승인 화면 요 전자승인 캡처된 화면을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카드를 빌리시고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일 내로 정산 내역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온라인 구매 같은 경우에는 쿠팡, G마켓 요런 게 있겠죠? 캡스톤 사이트에 교수님 승인 받았습니다. 요렇게 구매 담당자에게 남겨주시면은 구매 담당자가 구매를 해드립니다. 뭐뭐팀, 뭐뭐 금액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남겨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과제 운영 중에 부득이 재료비, 회의비, 예산 비율을 변경하고 싶으시면은 세부 과제 변경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오픈 채팅방에 톡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재료비를 100% 사용하겠다 이런 비율 변경 말입니다. 근데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회의비 100% 사용은 안 된다는 점.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회의비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비는 먼저 지출치 참고사항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정산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회의비 쓸 때 증빙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비 지출 참고사항입니다. 회의비 예산은 본인 팀이 정한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총 예산 100%를 회의비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어, 이 부분은 참 중요해서 남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하루에 한 팀 1회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당일 이중 집행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사 카드 결제한 다음에 그다음에 디저트로 카페 결제 안 됩니다. 그다음에 뭐 5명이 모이기로 했는데 3명만 왔다. 그러면 나중에 2명이 따로 늦게 온 친구 2명 따로 추가 결제 불가합니다. 무조건 결제는 하루에 한 번만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중 집행으로 여입건이 상당히 많거든요. 요 점 꼭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흥업소 주류는 금지이고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다가구매 시 주류를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수증에는 구매 내역이 필수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음주, 당연히 회의비 쓰실 때 금지고요. 만약에 식당 상호명이 진짜 딱 봐도 술집인 경우 절대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지출 가능 시간입니다. 지출 가능 시간 꼭 엄수해 주시고요. 9시부터 11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월에서 금이고요. 일요일, 공휴일은 집행 불가합니다. 토요일은 수업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회의록에 해당 내용 기입이 필수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가장 중요한 건데요. 회의비 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비 한도는 1인 기준 식당은 3만 원 이내, 카페는 만 원, 다과는 5천 원입니다. 식당을 4명이 회의해서 식당을 간다. 그러면은 3, 4, 12, 12만 원 한도 내에서 그 회의비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카페의 경우 4명이서 간다. 그러면은 4만 원 한도 내에서 다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한도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시면은 여입을 받고 있습니다. 남용 시 모든 금전적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으니까 요 지출 참고사항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회의비 신청 정산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캡스톤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로그인 한 다음에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캡스톤 디자인 활동이 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보고서라는 게 보이는데요. 이 박스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캡스톤 디자인 활동 화면이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회의비 신청 정산은 뭘 작성하셔야 되냐면 활동 회의록과 정산 내역서 이 두 가지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활동 회의록에 그 증빙 작성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작성하고 본인들은 다 한 줄 알아요. 근데 정산 내역서까지 꼭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자꾸 까먹는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다음에 활동회의록 작성 경로입니다. 활동회의록은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등록이랑 서명록 다운로드 요 칸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먼저 서명록을 다운받으시면요. 한글 워드 파일이 다운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한글 워드 파일이니까 워드체로 자판으로 치고 워드 파일 그대로 참석자 서명 명단 업로드 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이 양식을 출력을 하셔가지고 본인 자필 서명으로 누구 참석했는지 각자 서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PDF 양식을 따셔가지고 굿노트로 전자서명도 가능합니다. 꼭 본인 자필 서명이 필수고요. 회의비 4명의 필체가 모두 같다. 이 경우 반려합니다. 대필 절대 금지이고요. 그다음에 서명부 인원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사용 한도와 맞아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활동 회의록 작성 방법입니다. 보고서명, 안건, 뭐, 이런 내용을 기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활동회의 일자는 영수증 일자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의 장소는 꼭 교내 강의실이어야 됩니다. 식당명, 카페명 절대 안 됩니다. 뭐 식당에서 회의하는데요. 뭐 식당 적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요. 무조건 교내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활동 회의록 내용은 500자 이상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회의비 영수증 여기에 첨부하신 다음에 활동 사진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 사진은 음식 사진, 작품 사진 이런 게 아니라 회의 진행하는 사진, 회의 사진, 그러니까 뒷모습만 나와도 됩니다. 이런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참석자 명단을 이렇게 뺄 수가 있고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팀에 만약에 한 팀에 10명의 인원이 있는데 이 중에 4명만 회의에 참석한다. 그러면은 뺄 사람은 빼시고 그다음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참석자 서명부 첨부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필 절대 금지고요. 본인 서명이 들어간 출력물을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팀장이 전자서명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활동회의록 작성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정산 내역서를 작성을 해야겠죠? 정산 내역서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는 하실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먼저 카드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본인이 쓴 회의 장소 이런 거를 내용을 기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카드 선택을 누르면은 바로 조회는 안 돼요. 만약에 오늘 어, 김밥집을 갔다. 오늘 바로 조회 안 됩니다. 카드는 3에서 5일 뒤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게 3, 5일 뒤에 들어가 보시면 카드 내역이 아마 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영수증의 승인 번호, 그 다음에 뭐 날짜, 장소 이런 것 기본 정보들이 나와 있을 건데 승인 번호와 맞는지 확인 후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회의록 다운로드가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회의록을 첨부를 해주시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산 내역서에서는 요 두 가지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회의비 제출은 끝인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증빙 서류 관련해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카페 다가의 경우 영수증 예시인데요. 카페 다가는 주문 혹은 구입 내역이 나와 있는 영수증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음료를 세 잔을 샀죠? 그러면은 총 3명의 인원이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참석자 서명부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1인당 1음료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꼭 결제는 한 번만이고요. 나중에 온 친구 추가로 결제 불가합니다. 그다음에 카페는 1인당 10,000원을 넘으면 안 되고 편의점, 마트 같은 경우 다과를 구매하실 때 5,000원을 인당 넘으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게 그 프랜차이즈 카페나 마트의 경우 개인 아이디로 포인트 스탬프 적립이 불가하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식사 영수증 관련해서 예시입니다. 먼저 결제는 한 번만 계속 강조하고 있죠. 나중에 온 인원 추가로 결제 불가합니다. 식사 이용은 1인당 3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요. 배달 주문 시 이렇게 배달의 민족을 주문하게 되면 음식 봉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죠? 요거는 보시면은 카드 승인 번호가 없습니다. 카드 영수증이라는 거는 꼭 카드 승인 번호가 있어야 되는 영수증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이거를 첨부하셨다. 그러면은 반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카드 영수증을 따로 주문 시에 기사님께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회의비 벌써 끝났고요. 재료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좀 방대하기 때문에 세세한데요. 먼저 재료비 집행 유의사항 같은 거 안내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이트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산하는지, 그다음에 계좌이체의 경우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출장비, 그다음에 총 정리, 재료비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료비 집행 안내입니다. 재료비로 어떤 걸 구입할 수 있나요? 했을 때 과제하고 관련된 물건이어야 되고요. 소모성 물품 지원 가능하고 시제품 제작, 시험 분석비 등 지원 가능합니다. 인쇄물 포스터도 가능한데요. 1회 집행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드를 들고 인쇄소에 가서 100만 원을 그어버리시면은 저희는 집행을 어렵습니다. 취소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미만이어야 된다는 점 꼭 유의하시고요. 그다음에 과제 관련 도서도 구매는 하실 수 있는데요. 과제 종료 후에 무조건적으로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도서관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류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비즈, 천, 단추 같은 거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순 촬영 소품, 기성품 구매 집행은 불가하거든요. 그다음에 개조용으로 만약에 필요하다 할 경우 비고란의 사유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비슷한 디자인의 저가 물품으로 구매 권고드립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재료비 불인정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제와 무관한 개인성 예산 지출은 절대 불가이고요. 만약에 발견됐을 때는 지원금을 반납하셔야 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많은 질문들 모아봤는데요. 재료비 해외 직구 구매 이런 거 가능합니까? 했을 때 해외 구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해외 결제 시 관세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학생 수령인이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 해외 구매 신청서 작성할 때 결제 당시 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정산할 때랑 금액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팀원, 학생들은, 어, 만약에 해외 구매를 할 거다 했을 때는, 정산 내역서에 실제 얼마가 빠졌는지, 얼마가 정산되었는지를 꼭 나중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한 번에 200만 원짜리 사도 될까요? 만약에 이게 200만 원짜리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200만 원 이상 처리는 불가합니다. 인쇄비는 아까 100만 원 이상 불가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인쇄비 빼고 나머지에서 200만 원 미만으로 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치대, 웹캠, USB, 외장 하드 구매 가능하나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과제 종료 후 지속되는 완제품, 기성품은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웹캠과 거치대, 뭐 태블릿 거치대나 이런 거는 사업단에 몇 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여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필요한 팀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기권 결제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포랩, 클라우드, 챗GPT 등 정기권 결제 불가합니다. 한 달만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과제 연관성이 애매한 거는 캡스톤 담당자와 상의 후에 진행을 해주세요. 물품에 따라 과제 종료 후에 반납 요청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재료비 구매 후 증빙 서류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소모성 재료를 구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영수증과 거래명세서, 그다음에 구입 물품 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되는데요. 구입 물품 확인서라는 거는 구입 제품과 수량 사진을 말합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시제품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외주에 맡기는 거를 시제품 제작비로 분류를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팀원이 직접 만들다, 외주를 맡길 게 아니다 하실 경우에는 시제품 제작비로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소모성 재료비로 선택 후 구매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시제품 제작의 경우 증빙이 보면 제작 요청 도면이 있는데 이런 거는 업체에서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본인들이 만드는 경우에는 소모성 재료비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렇게 구매한 재료와 수량이 다 보이도록 첨부를 하셔야 되고요. 구입 물품 확인서에 이런 박스 사진 아니면은 확인 불가능한 포장 사진은 반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거래명세서는 이런 형식을 거래명세서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품목, 수량, 이런 거래 내역이 명세한 것을 거래명세서라고 합니다.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란에 카드 매출 전표를 첨부를 하시는데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이거는 카드 승인번호 8자리가 나와 있는 것을 카드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승인 번호가 꼭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거래 명세서를 못 받았다. 그런데 카드 영수증에 이런 품목과 수량 같은 게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거래 명세서를 못 받은 팀도 이 카드 영수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급적 거래 명세서는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입니다. 재료비 구매 신청 경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울산대학교 유캡스톤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요. 마이 페이지에 캡스톤 디자인 활동에 들어가면 보고서라는 게 보입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캡스톤 디자인 활동이라는 게 보이는데 여기 탭에서 주로 사용을 하십니다. 재료비 구매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법인카드 신청, 오프라인 법인카드 신청, 계좌이체 신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양식은 구매 신청서 양식 얘는 지금 보시면은 온라인 법인카드 신청을 눌렀을 때 아마 이 화면이 보일 거예요. 이게 기재할 게 많아서 예시로 좀 들어왔거든요. 먼저 분류 항목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제품 제작비로 선택을 할 경우는 외주를 맡길 때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 도면도 첨부를 하셔야 되고요. 시제품을 만약에 개인 팀원끼리 만든다면 소모성 재료비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금액은 가급적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현장, 어, 자기가 청테이프를 살 거다. 그러면 청테이프가 얼만지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충 3,000원이라 적고 시중가로 적고 정산 내역서 나중에 정산하실 때 금액이랑 품목이 수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요. 모르는 경우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산 내역서에서 좀 확실하게 수정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인터넷 구매 같은 경우에는요, 유념하셔야 될 게 구입 사이트, 구입처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구입 사이트, 구입처별, 재료비 구매 신청서는 각각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자기가 쿠팡이랑 지마켓에서 물건을 살 거다. 그때 쿠팡, 콤마, 지마켓, 콤마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은 반려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 카드 정산이랑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결제, 그러니까 쿠팡 신청서 한 개, 지마켓 신청서 한 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작년도랑 그 차이가 있는 게 네이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네이버도 또 구매가 가능했었는데요. 그 감사의 지적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약간 현금성이 짙어가지고, 근데 또 적립이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사용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구매하실 때는 구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학생들 아마 그 캡스톤 사이트 신청하실 때 개인정보 동의서 다 작성을 하셨을 텐데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패스워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패스워드 말고 임시로 변경하여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링크 1, 2, 3, 4 이런 거를요. 그다음에 사업단에 방문해서 어, 본인이 직접 로그인해서 구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해외 통관번호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해외 직구 시에만 이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소랑 뭐 이런 기본 사항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품목 같은 것도 추가, 금액 변경 가능합니다. 근데 배송비가 있다면은 배송비 3,000원도 이렇게 추가를 하셔가지고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입을 다 하셨으면은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꼭 지도 교수님께 전자승인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교수님께 요청을 하면은 교수님께서 승인을 해주시면은 이 상태가 교수 승인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인쇄소나 알파문구에서 재료비를 산다. 이런 현장 재료비 구매는 이 교수 승인란 상태 화면을 캡처하시고 카드 대여하실 때 인증을 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재료비 구매 같은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에 교수님 승인 받았습니다. 이런 문구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무슨 팀, 얼마 금액,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재료비 정산입니다. 정산 내역서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정산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요. 구입 물품 확인서, 요 사진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팀장 서명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왜 작성을 안 하셔도 되냐면요. 인터넷 구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단에서 구매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 영수증이랑 거래 명세서, 기타 정보는 저희가 입력을 할 테니까요. 인터넷 재료비로 샀을 경우에는 꼭 물건이 오면 3일 뒤에
이내에 인증사진만 첨부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입 물품 확인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량이 다 보이는 사진으로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유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정산 내역서 탭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각 팀의 지원금 총액과 실제 사용한 금액, 그다음에 잔액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카드를 사용했을 때 이번 달 카드 청구가 다음 달에 청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잔액은 반응이 굉장히 느립니다. 정확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팀별 예산 신청 잔액은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입니다. 오프라인 재료비입니다. 오프라인 구매 같은 경우에는 어, 카드 선택을 누르시면요. 페이비와 마찬가지로 바로 반영이 안 됩니다. 3, 5일 뒤에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요. 6만 5천 원을 한 카드로 여러 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카드 내역에서 정보가 아마 같아서 헷갈리실 거예요. 그때 카드 승인 번호는 그 영수증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승인 번호를 확인해서 동일한 건을 클릭하셔서 매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산할 때 예상치 못한 추가 구매 또는 금액 변동 시 이 정산 내역서에서 금액 수량 수정 가능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거래 명세서, 구입 물품 확인서, 카드 영수증을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자 서명하시고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프라인 재료 정산은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계좌이체 신청 방법입니다. 계좌이체도 동일한데요. 계좌이체 같은 경우에는 유념하셔야 될 게 후지급 방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업체에 후지급도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후지급 방식이 뭐냐? 우리는 보통 돈을 주고 물건을 받잖아요. 근데 후지급 방식은 물건부터 먼저 받아요. 그 다음에 돈은 2, 3주 뒤에 나중에 줘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업체도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어, 계좌이체 구매 신청서에서 또 유의하셔야 될 게, 견적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는 뭐 첨부할 거는 딱히 없었거든요, 신청서에서. 네, 여기서는 견적서를 첨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 물건 받으시고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세금 계산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울산대학교로 발급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 받을 담당자는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요청을 하신 다음에 오픈 채팅방에 계좌이체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톡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체는 2, 3주 정도 소요된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그다음에 증빙 서류 관련해서 전문가 활용비 같은 경우에는요. 진행 전에 강사 이력서와 성범죄 경력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진행 후에는 전문가 아, 전문가 활용 내역서, 그다음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강의 자료, 강의 사진, 참석자 서명부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성범죄 경력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는 같다고 생각을 하시던데요. 양식이 전혀 다릅니다. 양식 같은 경우에는 공지사항에 다 첨부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식에 맞게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 활용비는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과 정산을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전문가 활용비라고 분류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력서와 성범죄 경력 동의서 이렇게 첨부를 하시면 근데 됩니다. 조언이 없는데? 지수윤 학생 음소거? 잠시만요. 와이파이 존나 뚝뚝 끊겨서.
네, 진행하겠습니다. 전문가 활용비 신청 페이지와 정산 페이지 이렇게 두 가지 화면인데요. 신청은 마이 페이지 캡스톤 디자인 활동 보고서 클릭해서 계좌이체 분류를 전문가 활용비로 해주시고요. 정산 같은 경우에는 어, 정산 내역서에서 정산 버튼 클릭을 하시면 되고, 첨부할 게 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을 다 첨부를 하신 다음에 오픈 채팅방에 어떤 팀 전문가 활용비 정산 신청했습니다. 남겨주시면 2, 3주 뒤에 입금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출장비 집행 안내입니다. 사실 출장비는 거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관외 숙박비 안 되고요. 울산 내 대중교통 이용 안 됩니다. 소카 등 렌터카 안 되고요. 택시비, 출장비, 학회 등록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출장비는 뭐가 되냐? 캡스톤 디자인 엑스포 출장비 가능합니다. 이 엑스포를 가실 경우, 그러니까 캡스톤 디자인과 관련된 출장이어야 됩니다. 그런 게 적겠죠? 지수 학생이 왜 자꾸 그게 되지? 잠시만요. 지수 학생 음소거 되어 있는데. 네, 출장비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캡스톤 디자인 엑스포를 가신다 하면은 이렇게 경로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재료비 절차 간략하게 정리 다시 한 번만 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카드 구매 절차랑 오프라인 카드 구매 절차, 계좌이체 구매 절차, 이렇게 세 가지가 특징이 각각 다른데요. 먼저 온라인 카드 구매 절차에서 유의하셔야 될 게, 음, 캡스톤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고 교수님께 승인을 받으시면 오픈 채팅방에 톡을 남겨주셔야 된다는 점. 그래야지 담당자가 구매를 진행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톡을 남겼을 때 구매가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하실 방법은 톡에 그 파란색 체크박스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건 구매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품을 받고 3, 5일 내로 정산 내역서 작성하시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오프라인 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카드 바로 구매하시고 이때 카드 빌리실 때고 교수 승인란 캡처 화면 보여주셔야지 카드 대여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카드 사용하시고 바로 반납하시고요. 카드 반납은 만약에 금요일 날 저녁에 카드를 빌리신다. 그런 경우에는 어, 월요일 날 오전 중으로 반납.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반납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일 내로 정산 내역서 작성해 주시고요. 계좌이체 같은 경우에는 구매 신청서에 계좌이체 선택하시고 견적서를 신청서에 첨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출하시고 교수님 승인 받고 물품 수령한 다음에 그다음에 후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행 요청 및 담당자 이메일을 발송하신 다음에 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결제 방법도 간단하게 정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온라인 구매, 오프라인 구매로 나눈다 보시면 되고요. 오프라인은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구매하는 거고, 온라인은 구매 담당자가 구매를 대신해 드리는 겁니다. 계좌이체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정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유의하셔야 될 게 울산대학교로 발행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꼭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담당자 정보 이렇게 적어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좌이체 온라인 구매는 지도 교수님 승인 후 꼭 오픈 채팅방에 승인 받았다고 톡 남겨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저희가 그 캡스톤 OT 자료 그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어?
이 PPT 카톡방에 올려드립니다. 카톡방에도 올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캡스톤 사이트 공지사항에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회의비는 사용한 당일이 아닌 3, 5일 후에 활동일지랑 정산 내역서 올리면 되나요? 네, 그래 주시면 됩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만약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캡스톤 단톡방으로 아니면은 담당자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캡스톤 디자인 한 학기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